시장 움직임이 만만치 않습니다. 양지수의 하락세가 어제 이어 오늘까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각각의 대외 변동성 역시나 커지면서 우리 시장 흔들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들여봐야 되는 것인가 오늘 좀 집중적인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모셨습니다.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지수 분위기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남북, 북미 그리고 각종 통화정책 회의를 막 거치고 달려와서 이제 이벤트 끝났으니까 좀 나아지려나 했는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또 이렇게 크게 점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 왜 이렇게까지 와 있는 건지 증시 급락의 이유와 함께 좀 짚어주실까요? 네. 지난주가 이른바 슈퍼위크였죠. 맞아요. 네, 12일 날 화요일 날 싱가포르에서의 회담, 13일 날 국내 지방선거, 14일 날 또 새벽에 FOMC 결과 확인, 그리고 그날 또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모처럼 변동성 큰 옵션 만기일이었고, 네. 그날 밤에 또 22 통화정책 회의 있었고, 별 임팩트는 없었습니다만 금요일 날 BOJ 통화정책 회의도 있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는요. 지난 3월 23일 날 방송입니다. 그날 이렇게 제가 그냥 유튜브에서 캡처를 해왔는데요. 네. 그때 저한테 이렇게 그냥 시간을 주시면서 그냥 쭉 한번 진단을 내려보라 했던 내용이고요. 그때 3월 23일 날 제가 제시했던 4가지 큰 흐름은 이거였습니다. 트럼프발 불확실성이었죠. 정치적, 경제적 할 것 없이. 그다음 통화정책의 변화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 연준이 제일 크고 ECB나 BOJ 그리고 영란은행에 이르기까지 어쨌거나 시간상의 문제지 금리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정해진 길이고 그 얘기는 결국 유동성 장세. 그동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풀어제끼기만 했던 돈을 이제 걷어들이는 단계. 이것이 결국 힘들게 할 것이다. 자, 기술주에 대한 의심 부각.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그 당시에 진단했습니다만 뉴욕은 지금 나스닥이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죠. 네. 그러나 기술주 부분도 지금 오늘 이렇게 뉴욕 증시의 선물 흐름을 본다면은 뉴욕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빠질 듯한 조짐이거든요. 나스닥이 그중에서도 낙폭이 더 커 보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뭔가 이 전기차 부분에서 폭탄을 안고 차를 모는 듯한 느낌 그런 게 나오죠. 이 기술적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시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다가 그러면은 지난 한 주 내지는 열흘 동안 한번 보실까요? 그때 6월 9일 날 그때 캐나다에서 마감되었던 G7 정상회담에서의 네. 여러 각도 여러 가지 다양한 앵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만 우리한테 제일 유명한 사진이 이 사진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그 당시 G7의 분위기를 그대로 이 사진 한 장이 알려주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이 모습들 참 묘하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이었습니다. 세계의 악수, 세계의 회담입니다만 CBID는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폼페이오 장관 말에 의하면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성명서의 그 문구 자체가 CBID를 포함한다고 했고 그 이후에 국내 또 증권사에서는 바로 CBIP라는 또 용어를 제시했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프로스페리티, 번영의 시대가 온다라고 정권사다운 항상 낙관적인 전망입니다만 CBIP는 그 다음 날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완전한 폭망이 이루어졌죠. 정신 못 차리던 보수 세력에. 자,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도 그러면 지금 시장이 분명 여기서 시황에서 잘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만 지난 6.13 지방선거의 결과도 우리 국내 시장에 글로벌 재료에 묻혀서 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평가, 특히 외국인들의 평가도 분명 이 증시에 작용한다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이렇게 됐을 때 현 정부에 좀 더 이렇게 힘이 실리게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어떤 경제 정책과 금융 시장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조금 더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통화정책 부분이었습니다. 아까 그 슬라이드 다시 한번 세워주신다면은 이제 결국 연방기금금리의 상단은 2%까지 올라갔고요. 우리가 1.5%니까 이제 50bp까지 벌어집니다. 그다음에 드라기 총재, 22 총재가 뭐라고 또 많은 말을 해서 호키시하다, 도비시하다 별 얘기는 다 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내년 가서는
아니 금년 말에는 자산 매입을 중단한다는 것이었고요. 그다음 지금 이제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자, 500억 불 했더니만도 중국에서는 340억 불을 갖다 때렸죠. 그 500억 불이 7월 6일부터는 500억 불 가운데 340억 불어치에 대한 중국산에 대해서는 25% 때리고 나머지 160억 달러는 무엇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까 한번 살펴보겠다는 사원이니까 정해진 340억 불에 대해서 중국도 똑같이 미국의 농산물 포함한 거기에다가 때리겠다고 나왔습니다. 미국이 실행하면 우리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좀 전에 나온 뉴스는 뭐죠? 만약에 중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 보복 관세를 매긴다면 우리는 4배 더 얹어서 때리겠다. 이렇게 나왔죠. 그게 CNBC 나오는 200 빌리언, 2천억 달러입니다. 그죠? 2천억 달러어치의 중국산에 대해서 그럼 추가적으로 관세를 때리겠다. 이쯤 되면은 카드판에서도 100 받고 100이에요, 통상. 근데 이거 100 받고 400이네요. 4배씩 때리는 이쯤 되면은 이제 그 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소위 말하는 기싸움이고 이제 돈으로 쳐 죽이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통하면은 떼돈이지만 이 뻥카 치다가 잘못하면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여기까지 이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3월 23일 지금보다 거의 한 석 달 전에 방송 내용을 다시 끄집어냈던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냥 유튜브에 머니투데이 이진우 하시면 금방 보실 수 있습니다. 잘 올려주셨는데요. 그거 글쎄 일맥상통한 흐름이죠. 네. 특히 이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미중 무역 전쟁이 결국 다시 수면 위로 나타났고 이것이 이번에는 보니까 대충 이러다가 말 분위기가 아니다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중에 기술적으로도 조정이 불가피한 시점은 이미 작년부터였고요.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든지 깊은 조정에 진입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이미 시장이다. 모든 증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조정 했다가 지난 2월 초에 있었던 하락은 굉장히 저로 봐서는 심각한 네. 좀 의미심장한 조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 조정이 끝나고 모든 이평선들이 이따 차트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만 국내 구개할 것 없이 그 오랜 상승 추세 끝에 2월에 급락 이후 그 이제 꺾였던 이동평균선들이 다시 이렇게 해서 장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쫙 모인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이 흐름.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은 굉장히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네요. 네. 저는 조금 걱정이 아니라 사실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돈 태우신 분들은 많이 걱정이 아니고 피가 마르죠. 맞아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뭐 뉴욕 증시가 9년간의 강세장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잘 연착륙하는가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얼마 전에 보도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뉴욕 증시도 그렇고요. 국내 증시도 그렇고 이제는 그럼 완전히 완연하게 약세장으로 전환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판단 지속 그 의견을 주시는 거세요? 저는 쉽게 말해서 지금이 흔히 말하는 이 정도면 한번 접힐 때가 됐습니다. 빠져도 그냥 안 빠집니다. 전저점 근처이고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하락폭이었고 2350 내지 60 이거는 사실상 뭐 지난번 2월 달에도 봤던 레벨이고 다시 한번 밀린다면 여기까지는 충분히 누구나 예상할 수 있던 레벨인데 이쪽 왔으면은 이제 돌아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겠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뭐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 있죠. 뭐 아무 사이트나 들어가시면은 미국의 지금 미국 증시의 시간의 거래 지금 개장을 앞두고 선물 시장이 나스닥이 유난히 낙폭이 큰 가운데 오늘도 지금 다우 같은 경우에 200포인트 이상의 하락 출발이 예상되는 선물 흐름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금년 들어서 한번 주요 증시 동향 한번 살펴보 가시죠. 표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 인포맥스 화면인데요. 자,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뭐 8%대 하락이네요. 오케이. 자, 미국이 그나마 좋아요. 그 중에서도 나스닥은 12%입니다. 좋습니다. 자, 뭐 뉴질랜드 뭐 그렇다 치고 일본 마이너스 1%. 그러면 우리 코스피가 마이너스 3.7% 오늘 현재 네. 금년 들어서. 자, 그다음에 코스닥은 그 와중에 굉장히 좋은 시장이에요. 지수만 봤을 때. 뭐 이런 지수만 갖고 얘기했을 때 우리 개별 종목 투자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 억울한 부분, 답답한 부분이 있으실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자, 중국 굉장히 안 좋아요. 특히 심천 15%에 육박하죠. 자, 베트남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나마 인도가 버티고 있고 유럽으로 가볼까요? 다 퍼렇죠.
다 푸른 가운데 제일 크게 보이는 데가 터키네요. 한 네. 20%에 육박합니다. 이 와중에 이탈리아가 좋아요.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드라기가.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자 이쯤 폴란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이머징이 안 좋다 할 만한 그런 분위기죠. 심지어 스위스도 10%에 육박하네요. 자, 이 와중에 그럼 아까 보셨던 우리 한국 코스피 저정도 선방이에요. 선전하고 있네요. 선전하고 네.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림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차트만 보시면은 이걸 월가에서는 200일선을 갖다 대지만 우리는 통상 250일 내지 240일선을 많이 보죠. 이게 1년 평균치니까. 자, 지난번 2월 급락에서 이만큼 왔었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배열로 계속해서 올라오던 장이 여기서 한번 크게 흠집이 났고, 이후 이렇게 와리가리 하는 와중에 이동평균선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결국 하락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MACD는 본격적인 하락 추세 시작한다는 신호를 보이는 반면에, 그나마 이런 식의 어떤 박스권에서 굉장히 파워풀한 스타캐스틱 지표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과매도, 과매수 국면에서 꽉꽉 정확하게 꺾였어요. 자, 이번에 그럼 이게 꺾여줘야 됩니다. 이 정도 밀려왔으면 여기서는 그러면 저가 매수라도 들어가고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줘야 되는 시점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2월 이후에 봤던 이 정도의 장이 아닌, 조정장이 아닌 새로운 하락 추세의 시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지금 여기서 기댈 때는 이런 거 하나인데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주간 차트로 접근해 보시죠. 주간 차트로 접근해 보시면, 자, 2016년 이때부터 해서 트럼프 당선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부터 해서 어쨌거나 우리가 박스피 돌파했던 이 무렵 2150도 열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왔고 오는 와중에 차트로 접근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식의 다이버전스가 나온다면은 이때 이후는 언제든지 조심해야 되는 국면이에요. 가긴 가되 잘못하면 역동작에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병살타 내지는 뭐 이중 더블 플레이 내지는 트리플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인데, 여기서 지금 지난번에 빠졌을 때도 38.2%입니다. 자, 이번에도 지금 오늘로서 전저점 근처에 왔고 38.2%예요.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정도면 반등을 한번 모색해 볼 만합니다만, 지난번은 38.2%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네. 이번에 이렇게 모였다가 이 우상향하는 빳빳한 60주 이평선도 지금 데드크로스가 날 지경에 여기에 바깥에서는 안 좋은 재료들만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의 광기가 느껴지는 듯한 저런 어떤 고집이 뭔가 이거는 거의 우리도 죽고 같이 죽고 내가 덜 다치면 된다 하는 그런 식의 심보란 얘기죠. 그렇게 나오는 국면, 코스닥도 이런 상황이죠. 지금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놈의 이 이격도가 너무 컸어요. 너무 컸던 것이 이렇게 붙는 가운데 붙은 다음에 이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밀리면서 이번 주 들어서 이렇게 짱대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장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여기서 이제 막 우리 민영 앵커 말씀하실 거 미리 제가 말문을 닫게 네. 해드릴게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답 없어요. 손절하시겠습니까? 이미 타이밍 놓쳤는데. 뭐 좌우지가 막 좀 어려운 국면에 왔네요. 사실 뭐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본다면 이 정도 매도 물량이 이렇게까지 빠져야 되나라는 그렇죠. 생각인데, 그만큼 밑에서 받쳐주는 물량이 없다라는 거는 심리가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작은 매도 물량에도 지수에 이렇게 밀린다. 주가들이 이렇게 뭐 3, 4%, 심지어 네. 7, 8%. 이 얘기는 비드, 즉 사겠다가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심리가 좋지 않다는 네, 거죠. 네. 2분 남았는데요. 네. 저희가 한 1분 정도 안에 외환시장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환율이 너무 부담스럽긴 해요. 예, 환율 좀 부담스럽죠.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죠. 자, 1,100원까지는 쉽게 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1,160 내지 1,180 조금 올리면 65원에서 85원 사이에 20원 박스권이었는데요. 지금 이 초록색 막대는 거래량의 비중입니다. 뭐 보시다시피 여기서 많이 거래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부분이 결국 FMC에서 매파적인 그리고 점도표 변화 이런 것들 보고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외국인들 파는 거 보니까 결국 쇼카바 나오고 방향은 위로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는 보세요. 거래 없이 내려온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쉽게 옵니다. 쉽게 오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1,110원도 잘못하면은 그 어려웠던 1,110원도 의외로 쉽게 툭툭 건드릴 수도 있겠어요. 네. 문제는 1,120원도 올라서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마
1120원 정도까지 갈 때 우리 지수가 바깥에도 마찬가지고 좀 더 이렇게 굉장히 분위기 싸한 흐름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멈춰줘야 되는 장이 아니라면은 이거는 그 멈추느냐 안 멈추느냐를 갖다가 역으로 환율에서 먼저 감을 잡으신다면은 1120원에서 위가 단단하냐 1120원이 의외로 프레절하게 그냥 쉽게 열리느냐 이 쉽게 열린다면 우리 증시는 조금 더 힘들어집니다. 네. 네. 외환시장 움직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최대한 저희가 시간을 할애해서 이준호 소장님의 이야기에 저희가 귀 기울이면서 시장 전략을, 대비책을 세워봤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프로그램 자체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더 좋은 종목과 시장에 대한 전략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